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올해 착공 14년 만에 울산 도심의 남북 교통축의 2회로가 완전 개통되는 등 울산의 도로망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내년에도 크고 작은 규모의 9개의 도로가 새로 개통되거나 추진되는 등 도로망 확충 사업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회로 마지막 구간인 청량-옥동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부산 경계에서 농소까지의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총 연장 46.5km 전체 구간이 착공 14년 만에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 도로 개통으로 1시간가량 걸리던 소요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시민 이동이나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한 새로운 우회 도로망이 완성됐습니다. 내년에도 울산시는 시비와 국비를 투입해 다양한 도로 개설 사업에 나섭니다. 우리 시 시비로 9개 도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그 4개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완공이 되면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꼈던 그 도로 구간이 개통되는 곳이 많아서 이용이 많이 편리해질 겁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주요 도로 사업은 동천 제방 겸용 도로 사업을 비롯해 언양 파출소에서 서부리 간 도로 확장과 범서 하이패스 IC 도로 확장, 현대자동차 명천 정문 효암로 확장 등으로 내년 한 해 모두 161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 가운데 동천 제방 겸용도로는 진장 명천 토지구역지구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북구 외솔교까지를 잇는 사업으로 내년 9월 개통됩니다.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서 하이패스 설치 사업과 연계해 범서 하이패스 교차로 연결도로 사업도 내년 개통 예정입니다. 내년 11월이면 이곳 범서 하이패스 교차로 연결도로 공사도 완공돼 울산 고속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던 범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보상 작업 등 추진 예정인 도로 개설 사업은 모두 5곳,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사업, 자율운항 선박 실증 성능센터 진입도로, 올림푸스 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 등 내년 한 해 모두 124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국비 사업으로 울산의 동서축 가로망 확충을 위한 농소-강동 간 도로 개설 사업 토지 보상이 상반기 중 추진됩니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9년입니다. 또 울산의 중구와 남구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남북 교통축인 제2명천기역 건설 사업도 내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칩거에 들어갔던 김기현 의원이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남구을 지역구 당원 앞으로 남구을 출마를 시사한 문자를 발송해 주목됩니다. 김 의원은 문자 메시지에서 그동안 중앙당 원내대표, 당대표직을 맡은 탓으로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주 뵙지 못해 죄송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자주 뵙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당원 동지와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울산 남구을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2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울산의 1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한 7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11월 수입은 최대 수입 품목인 원유를 비롯해 석유 제품과 기타 금속 광물 등의 수입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40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울산 지역 무역 수지는 33억 달러를 기록해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수소산업협회가 주관한 제3회 울산 국제수소에너지 포럼이 어제 울산 전시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수소경제, 국제교류와의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프랑스와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4개국 에너지 전문가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국가의 수소 정책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행사에서 삼정 ENC 김중섭 전무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K-워터크래프트 권순철 대표이사가 특허청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울산, 부산, 경남 지역 해상풍력 관련 기업체들이 함께하는 국제해상풍력협회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상풍력 촉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상풍력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에너지 중 하나지만 현재 해상풍력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와는 별도로 해상풍력 산업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에 해상풍력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옹기축제가 울산에서 유일하게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예비문화관광축제 지정에 이어 2018년 이후 줄곧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울산 옹기축제는 앞서 올해 제11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울주군과 울주문화재단은 울산 옹기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게 내년부터 글로벌 축제 지원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 한학진 한남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축제와 ESG의 중요성, 축제 안전관리 방안과 함께 축제의 성과 평가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울산연구원 손수민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울산의 축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울산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당한 이 학원장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휴업을 통보하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문을 닫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수강생들을 모집했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9월달에 재등록을 50회 했고 지금 남은 횟수는 44회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거는 실한 금액은 아니고 200만 원 넘는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결국 돈을 내고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들이 학원장 A씨를 고소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수강생 46명으로부터 3,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자금 부족과 채무 초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필라테스 이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해 다수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강료만 받고 잠적한 학원장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지만 피해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료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승소하더라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셨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최종적인 회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저렴하게 다회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욱이 민형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고액의 수강권을 지불할 시엔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올해 주요 정책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이 꼽은 가장 잘한 교육 정책은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 복지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등 안전 정책과 시민과의 만남 등 소통 정책이 뒤를 이었고 교육감 직속 학교 폭력 근절 추진단은 70.5%가 학부모회 활성화 정책은 58.8%가 잘한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의 직무 수행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잘한다는 답변이 55.9%, 잘 못한다는 답변이 13.8%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울산시 교육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 울산 교육계획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질문하는 학교를 운영해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어제 중고등학교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질문하는 학교 운영을 위한 공동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질문하는 학교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고 질문으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과 평가 방식을 실천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올해 법관 평가를 통해 판사 3명을 최우수 법관과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울산변호사회는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를 최우수 법관으로 이대로 부장판사와 정인영 부장판사를 우수법관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은 물론 소송 참여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하위 법관 3명은 재판 과정에서 짜증을 내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재판을 지연해 혹평을 받았다고 변호사회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미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일부 지자체에 지역 자원시설의 20%가 배분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 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국가정책 수행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면서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누락지역에 대한 대안까지 끝까지 챙겨 23개 지자체 모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임원에서 울산시 공공기관장으로 임용돼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김규덕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단을 유연화시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규덕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어제 취임 인사차 JCN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단도 기업처럼 유연한 조직으로 바꿔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와 인사규정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설공단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나서서 정전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2주 만에 다시 북구 송정동에서 집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고양이 때문이었습니다. 전동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일 새벽 0시 31분 한 남성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내려놓고 쉬려고 자리에 앉는데 갑자기 불이 꺼집니다. 이 시각 북구 송정동 일대 3,748세대가 사는 5개 아파트 단지와 인근 상가에 집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2시 반경에 회원분들이 운동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불이 갑자기 정전이 나서서 이제 전화 오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사용하는 분들도 키오스크가 이제 안 되시니까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정전은 새벽 4시쯤 완전 복구도 했지만 지난 6일 있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2주 만에 다시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한전 관계자는 북구의 한 상가 건물 변전실에 고양이가 들어와 감전되며 한전 선로에 영향을 끼쳐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이 고양이 한 마리가 수천 세대를 정전에 빠뜨린 변전실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고양이가 이 케이블이 지나가는 배관을 통해 변전실 안으로 들어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3건. 새벽 시간에 정전이 일어나 다행히 인명피해나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없었습니다. 한전은 야생동물로 인한 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설비 안에 고양이나 쥐 같은 야생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부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에서 미취학 자녀 보육을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기는 비율이 전체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이영애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23년 울산시 사회조사 결과 미취학 자녀 보육을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기는 비율은 전체의 5.4%로 손자녀 돌봄 추산 인원이 6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광역지자체 가운데 손주 돌봄 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광주며 내년에 경남이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울산시도 제도 도입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어제 고래 혼획률이 높고 고래고기 유통과 소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울경과 강원도, 경북도 등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양 포유류 보호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래와 관련된 43개 문항 중 22대 총선에서 고래 보호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95.1%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고래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79.2%에 달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박선화 연구원은 고래 보호가 다가올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지역 청년 기업과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변희룡 박사는 울산 도시환경브리프에서 지역 청년 여성 기업 2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품 홍보와 완제품의 디자인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모두 높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산에는 지난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구축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지난 1월 울산대학교에 개소해 올해 총 12개 업체에 수요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행정부시장실에서 올해 국군 규제혁신 추진실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우수상은 남구청이, 우수상은 중구와 동구청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500만 원, 우수상은 각각 250만 원의 시상금이 전달됐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남구청은 규제혁신 전담팀 활동에서, 중구청은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서, 동구청은 그림자 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구청이 어제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 연말 특집 청년 테마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3부로 나눠 울산에서 성공한 창업가의 창업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만들기 체험과 1:1 취업 컨설팅, 심리 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